다크엘프 모라티 편입니다. 워해마에 나오는 대표적인 악녀면서 어머니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 전에 여자이기도 한 아주 입체적인 캐릭터가 볼 수가 있어요. 햄린이 공략 시즌 1에서 이 모라티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었는데, 모라티가 엘프의 시작부터 해갖고 엔드타임까지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정말 중요한 그런 메인 빌런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엘프의 탄생부터 해갖고 엔드타임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 둘의 시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몇천 년 차이가 나는데 모라티가 이 둘에 어떻게 영향을 줬을까? 필멸자인데 무슨 신도 아니고 어떻게 영향을 줘? 근데 거의 신이랑 비슷해요. 믿거나 말거나 자기가 헤카르트라는 엘프 여신의 화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모라티가 젊음을 유지하면서 거의 10,000년 가까이 살고 아주 오랫동안 항상 권력의 중심에서 엘프들의 역사를 좌지우지했어요. 어떻게 보면 모라티의 삶이 엘프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급의 캐릭터라고 봐야 해. 또 모라티는 선천적으로 예지력이 있고 마법적인 재능도 아주 뛰어나갔고, 다크 엘프들이 사용하는 어둠학파 마법을 만든 창시자입니다. 어둠학파 자체를 이 모라티가 만들었어요. 거의 나과시급. 나가시가 그 뱀파이어 학파 만들었잖아요. 비슷해. 진짜 최상급의 어떤 마법사야. 그런 마법사가 모라티다. 근데 이렇게 마법적인 힘이라던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라티가 카오스신 슬라네시의 힘을 끌어다 써요. 이게 모라티를 나쁘게 볼 수밖에 없는 점이죠. 사실 필멸자가 악마들한테서 힘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도랑 관계없이 약간 정신 나간 짓입니다. 욕먹을 짓이고. 근데 이렇게 위험한 짓을, 금기를 깨서 얻은 힘으로 뭘 하냐? 자신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이 힘을 사용해요. 모라티는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뭔가를 욕망해갖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힘을 필요로 한다는 게 다른 슬라네시 계열 빌런들이랑 비슷한데, 그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 아이나리온, 그다음 자기 아들 말레키스를 위하는 마음이 제일 앞에 있어요. 물론 그 사람과 아들의 출세도 결국엔 자기 자신을 위한 거긴 하죠. 그래서 많은 일들을 이제 하는데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비틀려 있어요. 모라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캐릭터예요. 전혀 도덕적이지가 않아. 모라티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힘을 이용해갖고 혹은 막 암투, 계략을 써갖고 뭔가 수작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게 목적은 좋을지 몰라도 혹은 목적이 나쁘기도 하죠. 근데 이 수단 자체가 도덕적이지 않아요. 이런 점이 모라티라는 캐릭터를 악녀로 만들어주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녀. 근데 왜 이렇게 모라티가 악녀가 되었나? 그 얘기를 이제 처음부터 해드릴게요. 모라티는 원래 약간 예지력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엘프였습니다. 마법을 배우기도 전에 11살 소녀 때부터 예지력이 각성을 했대요. 엘프 수명 엄청 길잖아요. 11살이면 되게 어릴 때거든. 근데 그 어린 소녀가 예지력을 가지고 본 미래가 뭐냐? 하우스 침공이에요. 보르록 편 할 때 제가 얘기해드렸지만 엔드타임이 벌어진 시기보다 7,000년도 전에 1차 카오스 대침공이 벌어집니다. 1차 카오스 전쟁. 근데 그 전까지는 진짜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는 창조신 올드원들도 카오스 악마들이 온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뭐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폴라 게이트, 남국과 북국에 있는 이 게이트가 해킹 당해가지고 카오스가 오는 걸 누가 상상이 했겠냐고. 그렇다 보니까 악마들이고 뭐고 아예 개념 자체가 없는 시대예요. 정말 평화로운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 악마들이 이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를 11살의 소녀가 본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무라티도 굉장히 놀라고, 그 얘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도 엄청 놀랍니다. 뭐? 악마가 쳐들어온다고? 제정신이야? 뭘 먹었길래 그런 생각했어? 아니, 악마들이 쳐들어온다고? 너 예지력이 있다고? 예지력이 있는 것 자체도 믿을 수가 없어. 예지력이 무슨 막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지? 뭐, 그러면 내가 오늘 저녁에 뭐 먹었지 맞춰봐. 뭐 치킨? 뭐 삼겹살? 아니, 나 족발 시킬 건데? 뭐 이렇게 개무시를 합니다. 근데 집에 가니까 엄마가 치킨 시켜놨고, 막 그런 거지. 근데 아무튼, 보라티는 자기 예지 능력이 진짜인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진짜 긍정적인 편이 있습니다. 긍정적이어가지고. 모라티적 사고를 합니다. 지금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동족의 운명이 걸려있으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개무시당하는 거는 이게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부터 나는 실력 있는 마법사가 돼야지. 아, 뭐야. 사람들이 날 무시해주지 않았으면은 그냥 동네 예언가 할 뻔했잖아. 이거 완전 럭키 모드잖아. 이렇게 하고 그 후로 부단히 노력을 해. 예지력이 왜인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마법도 배우고 사람들이 막 자기 말 무시하면 힘도 키우고 예쁘다 보니까 미인계도 한번 쓰고 온갖 수단을 쓰면서 결국 엘프 왕궁에서 발언권을 얻어냅니다. 왕궁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 에버퀸이랑 하이엘프 대공들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본 걸 얘기해주는 거지. 굉장히 진지하게. 여러분, 머지않아 부정한 카오스 신의 악마가 세상을 멸망시키러 옵니다. 우리 모두 대비해야 합니다. 근데 아무도 진지하게 봐주지 않았어요. 이걸 진지하게 들을 만도 했지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존재의 어떤 침공 때문에 군대를 키우라고? 설마 세상이 멸망하겠어? 설마 게임즈 워크샵이 워리어 판타지를 접겠어? 피규어 팔아야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영화 아시죠? 돈 룩업. 너무 큰 재앙 같은 거는 피부로 느끼기 전까지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이렇게 더워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구온난화 온다고 하는데 계속 열대하잖아, 지금. 왔어, 이게. 실제로 온 거야. 카오스가 온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악마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막 유인하고 엘프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걸 본 모라티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몇십 년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말 안 들은 애들 때려? 여기서 모라티적 사고를 한 번 더 발동. 내가 세상을 지키면 돼. 이거는 영웅이 되라는 계시야. 이제부터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하지 않는다. 그게 설사 나쁜 일일지라도 이것이 예언가의 숙명이다. 그래서 미래를 바꿔보겠다. 이런 모순의 괴로움을 견디면서 하는 게 예언이다. 이렇게 금지된 마법에까지 손을 댑니다. 이 카오스랑 싸우기 위해서는 카오스의 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사방에 카오스 오염도 올라가겠다. 카오스의 힘을 이용해서 악마들을 무찌르겠다는 거지. 근데 되겠어? 결국 카오스 세력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죽으러 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요.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하는데 어떤 멋진 영웅이 와갖고 악마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라티를 구해줍니다. 모라티의 남군님, 모라티의 태양 아이나리온을 만나요. 아이나리온, 뭐 영어 발음 에나리온 이렇게 얘기하는데 티리온 하면 많이 듣는 이름이죠. 이 친구가 진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방랑자였어요. 세상을 방랑하다가 카오스가 쳐들어온 걸 보고 어떤 위기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방랑을 그만하고 울산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 울산 한가운데 있는 아슈리안이라는 신의 신전으로 가는데 아슈리안은 엘프의 창조신 그리고 릴레아스의 남편이에요. 이 신한테 기도를 올려요. 엘프들의 창조신이니까. 이 아슈리안은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엘프들을 이끄는 그런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과묵해요. 그리고 신전에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이 있는데 이게 꺼지지 않는 부위다 보니까 불사조의 부위라고 부릅니다. 여기다 기도를 하는 거야. 아슈리안이시여, 당신이 만든 엘프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저한테 주십시오. 밤낮을 기도하면서 재물도 바치고 양을 잡아 바치고 해도 응답이 없어요. 원래 과묵한 신이라 그런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 불길 안으로 걸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산채로 내 몸을 신한테 바치는 거야. 미친 짓이지.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면서 여기서 죽어요. 근데 다시 살아납니다. 마치 배에서 다시 태어나는 불사조, 물수 안에서 사는 피닉스처럼 죽었던 애가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불 속에 딱 걸어놔요. 이게 아슈리안의 그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던 피닉스 가드들, 이 아슈리안 신전에서 근무를 하는 피닉스 가드들이 딱 무릎을 꿇는 거지. 이 피닉스 가드들은 아슈리안의 불꽃을 지키는 경비대예요. 햄타러에서도 나오죠. 5티어 보병, 정말 단단한 모르 보병인데 이 친구가 그냥 경비 아저씨가 아니야. 딱 1만 명으로 유지를 하는데 한 명이 죽으면은 또 한 명을 받아줘요. 마치 죽은 몸을 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딱 10,000명이 유지가 돼요. 동일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단을 하면은 그 아슈리안 신전에서 아슈리안의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거대한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자기 자신의 죽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같은 게 되게 높아요. 내가 죽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 피닉스 가드들은. 대신에 이거를 누구한테도 발설하면 안 돼. 내가 죽는 걸 받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아는데 이거를 발설하면은 아슈리안의 계획이 흐트러져.
그렇다 보니까 PS 가드들은 입도 뻥끗 납니다. 침묵을 해야 돼요. 게임을 할 때도 PS 가드들이 공격할 때 죽을 때도 뭐 소리도 안 질러요. 진짜로. 피니스 가드 해갖고 붙이잖아요? 그러면 말없이 창만 막 휘두릅니다. 진짜로. 게임 속에서 말을 안 해. 비명도 안 질러. 독한 애들이야, 되게. 근데 얘네들이 아이나리온의 불꽃에 들어갈 때도 침묵 속에서 아이나리온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았던 거죠. 이게 초대 피니스 킹의 탄생이에요. 운명적인 탄생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가 된 아이나리온이 카오스 군대와의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막 거침이 없어요. 선택받은 거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야. 창조신의 계획대로. 그리고 이후 초대 에버퀸 아스타리엘이라는 애가 있는데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고 아이나리온이랑 아스타리엘, 그러니까 피니스 킹이랑 에버퀸이랑 결혼을 해갖고 아들 딸 하나씩 낳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어야 했으나 카오스 침공이 끝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대마법사 칼레도르, 아이나리온의 친구기도 하고 엘프의 대마법사입니다. 이 칼레도르가 울수한 한가운데 카오스의 에너지를 추방시키는 어음파 교란 장치를 만들겠대요. 아니 그러면은 그 마법의 에너지를 울수안에다 모아야 되는데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꼭 엘프들이 총대를 매야 하냐?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아이나리온도 그걸 위험한 것 같다고 반대해. 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실제로 밖에서 싸웠어요. 밖에서 싸워. 왜냐면은 남쪽에서도 나오고 북쪽에서 나오고 하는데 그냥 막 튀어나오지 않았거든. 근데 거기는 드워프들도 있고 리자드맨들도 있으니까 그 엘프들이 살고 있는 굴산 그 세계 한가운데에서는 별로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어. 누가 습격으로 올 수는 있지. 근데 그 습격으로 오는 거 경로가 뻔하잖아. 위에서 오니까. 그래서 할만했거든. 엘프 군대도 잘 싸웠고 그다음 아이나리온도 힘이 세고 잘 하고 있어. 근데 이거를 막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단 거지. 근데 여기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이나리온이 멀리 원정을 나간 사이에 아벨론으로 기습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아스타리엘에 있는 가이안 계곡 아시죠? 그 울산 한가운데에 있는 울산 심장부의 숲. 원래 북극 남극에 있는 그 통로에서만 와이파이가 터졌는데 하우스 오염다 퍼지면서 와이파이가 멀리 가서 잘 터지는 거예요. 칼레더르의 말대로 결국 울산 심장부까지 그 와이파이가 닿아가지고 갑자기 기습 폭탄 드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전해 보이는 엘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버퀸이 있는 그 울산 심장부에서 대학살이 벌어진 거지. 여기 쳐들어온 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느카리의 군대입니다. 느카리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뒤늦게 온 아이나리온이 느카리를 딱 쫓아내는데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부인 아스타렐이 죽어있고 자기 아들 딸들은 생사불명이 됩니다. 아이나리온이 아무리 레전드 영웅이라 한들 가족이 있는 가장이지 않겠습니까? 버틸 수 있겠어요? 내 지금 부인이랑 아들 딸 다 죽어버린 거야. 내 손으로 악마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엘프들의 신 중에 가장 포악하고 가장 많은 악행을 저질러서 결국 엘프 만신전에서 추방된 케인의 검을 뽑으러 갑니다. 케인이라는 신의 검을 뽑으러 가요. 악신의 검. 주인에게 신도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지만 영혼을 타락시켜서 케인처럼 만들어 보이는, 포악하게 만들어 보이는 저주받은 검, 위도우 메이커. 이 게임 속으로 나오죠. 이걸 들고 있으면은 통치가 떡락을 하고 주변 국가들한테 외교 관계가 또 떡락을 해요. 그런 엄청 위험한 검이야. 근데 이걸 들고 있으면 진짜 캐릭터가 엄청 세지거든. 말도 안 되게 세져. 치트키야. 근데 이거를 아이나리온 잡으러 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뽑으러 간다니까 그 칼레도르, 아까 얘기했던 친구이자 현명한 마법사, 그 친구가 경고를 합니다. 친구야, 야, 그 힘을 빌리면은 우리 엘프 종족의 영원한 비극이 찾아온다. 아이나리온 너의 핏줄이 마지막까지 고통받을 거야. 그리고 다른 어떤 엘프 신도 너와 네 후손을 도와주지 않을 거고 아이나리온 너 자신도 비극적으로 죽을 거야. 말이 엄청 심하죠. 말 너무 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엘프 신이 사실 두 부류로 나뉘어요. 창조 신인 아슈리안, 생명의 어머니 이샤 같은 하이엘프라 하다 보면 만나는 신이 있거든. 그 신들이 선한 신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피와 사륙의 신 케인, 흑마법의 여신 헤카르티 같은 악하고 약간 부정한 신, 그렇게 나눠져 있어. 전자는 카다이라 그러고 그다음 후자는 시리타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이나리온이 케인의 검을 뽑으러 간다는 얘기는 최고 신인 아슈리안한테 자기 자신을 바쳤잖아요, 아이나리온이. 근데 그 대척점에 있는 추방당한 신
케인의 힘을 빌리러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믿어준 신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게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간다는 거예요. 어떤 경고도 아이나리온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었어. 결정을 했거든. 그리고 아이나리온이 타고 다니는 용, 수천을 산 드래곤이 있어요. 또 이 친구가 거의 친구야. 아이나리온 친구인데 얘가 별말 없다가 케인 신전 앞에서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너 이거 뽑으면은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편하게 살 수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아이나리온이 그때서야 잠깐 멈춰요. 수천 년 산 용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래도 가. 어쩔 수 없어. 심지어는 케인의 신전 안에 딱 들어가서 칼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그분 안에 아스타리엘의 영혼이 나와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간청을 하거든. 나는 그런 복수기가 되는 거 원하지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칼을 뽑습니다. 아이나리온은 자기한테 그 어떤 불행이 닥친다 해도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감내하기로 한 거지. 영웅이에요. 근데 진짜 너무 영웅인 거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모든 걸 버린 겁니다. 근데 아이나리온 시점에서는 잃을 게 없긴 했어요. 부인이 죽었지. 아이들도 지금 생사불명이야. 근데 죽었을 거야. 악마들이 잔뜩 쳐들어왔는데 어떡해. 그리고 핏줄이 저주받으면 어때? 애들도 없잖아. 그지? 그리고 나는 싸우다가 죽을 건데 내가 비참하게 죽든 무슨 상관입니까? 세상을 구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케인의 검을 뽑아요. 그리고 이후 케인의 검을 뽑은 아이나리온이 복수의 화신이 되었고 카오스 악마들을 막 썰고 다닙니다. 혼자서 막 묵상을 찍어. 사륙의 신 케인의 분노와 가족을 잃은 복수수임으로 그냥 악마들 다 도륙하고 다니는데 그 과정에서 모라티를 구한 거예요. 다시 이제 모라티를 돌아올게요. 아이나리온이 어떻게 보일까? 아이나리온 얘기를 들으셨죠? 케인의 검이 이제 잡아먹혀가지고 페테미가 철철 넘쳐요. 그리고 돌싱남이야. 잘생겼어. 키도 커. 몸도 막 다부져. 힘도 세. 후대 피니스킹이야. 용도 타고 다녀. 좋은 거 너무 많아, 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거. 모라티는 하지 못했던 혼자 힘으로 세상을 지키는 걸 아이나리온이 하고 있었어. 모라티가 카오스의 힘을 빌렸듯이 아이나리온도 케인의 검을 뽑았어. 수단과 방법을 가하지 않아. 이런 가치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라티가 홀딱 방합니다. 홀딱 넘어가요. 어느 정도면은 이 아이나리온이랑 같이 한 이 순간을 모라티가 살면서 몇천 년 동안 잊지 못할 정도로 반해요. 그리고 그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바칩니다.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어떤 예지력이라든가 마법력까지 아낌없이 그냥 헌신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이나리온이 아기를 가져요. 그게 말레키스예요. 임신을 해. 근데 이 시기에 아이나리온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 아이나리온은 케인의 검의 영향으로 점점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막 몰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말고는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세상이 흑백으로 막 보일 정도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악마한테만 화를 내다가 같은 편인 엘프들한테도 화를 내고 가운데마다 폭정을 막 저질러요. 공공질서가 막 떡락을 하고 막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숭고한 그 영웅의 영혼 자체가 케인한테 막 먹히고 있는 거죠. 그 지경이 되다 보니까 모라티 같은 경우에는 수면제라던가 뭐 신경안정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주고 약을 계속 주는데 치사용까지 섭취를 해도 이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게 됩니다. 모라티가 또 미인계도 썼잖아요. 그리고 흑마술도 좀 알잖아. 그래서 막 유혹을 하고 모든 방법으로 막 아이나리온을 어떻게 꼬셔. 잠깐이나마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근데 모든 방법으로 위로를 해줘도 아주 잠깐이야. 그 잠깐만 가만히 있고 바로 사람이 돌변합니다. 그만큼 케인의 영향이 사람을 망치고 있었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아이나리온 자기 자신의 생각이었어. 아이나리온은 죽은 자신의 부인 아스타레일이랑 아들, 딸을 아직도 잊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라티가 아무리 정을 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줘도 애틋한 감정을 못 느낍니다. 전혀. 오히려 모라티를 죽이고 싶어요. 막 충동이 막 느껴져. 케인이 모라티 전혀 죽여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막 모라티가 막 위로해주고 하면서 편해지면은 또 그 자체가 막 혐오스러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케인의 검을 뽑고 카오스를 미친듯이 도륙하고 다니는 것도 다 그 첫째 부인 아스타레이랑 아들딸의 어떤 사랑 때문인데 옆에서 모라티가 잠깐 알짱거린다고 정신을 놓는 그 자체가 혐오스러운 거 자기가. 오죽하면은 자기 아들 말레키스가 딱 태어나니까 그때서야 잠깐 분노 말고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너무 비참해요. 근데 이렇게 싸우다가 1차 카오스 전쟁 마지막 전투가 찾아옵니다.
결국 대마법사 칼레도르의 그 와이파이 방해장치 프로젝트가 승인이 떨어져요. 그래서 울수 안에다가 마법의 회오리를 만들어갖고 카오스의 에너지를 추방시키는 걸로 해. 근데 악마들이 그냥 돕겠어? 악마들의 전쟁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 와이파이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 아 뭐야 이기고 있었는데 미치겠다 이 소리 나오죠? 카카오톡 안되고 모바일 게임 출석 체크 못하지, 해무 아빠 햄타러 썰 못보지, 장난해? 그러니까 온갖 카오스 악마들이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울수 안에 몰려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아에나리온이 혼자 막아야 되는 상황이 와. 마법사는 마법사대로 막 뇌가 타들어가면서 픽픽 쓰러지고, 아에나리온이랑 엘프 군대들은 카오스 데몬 무한 디판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냥 카오스 데몬이 아니에요. 하대신 그레이터 데몬들, 대악마들이 다 왔어. 벤치, 슬라넷이, 너글, 콜은, 얘네 대악마들이 서로 안 싸우고 힘을 합칩니다. 아타온도 사실 서로 싸우는 걸 못 막았는데 네. 그대가 아에나리온이 해냈어. 순서대로 이제 공격이 들어갑니다. 먼저 첫 번째 피니스킹 아에나리온, 그 상대는 카이로스 페이트 위버. 카이로스 페이트 위버가 첫 번째로 나와가지고 니는 죽을 때가 됐다 딱 예언을 합니다. 아시죠? 이 카이로스 페이트 위버는 미래를 볼 수 아니까. 근데 이게 확률도 별로 안 좋잖아요. 일기예보랑 똑같아. 그리고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현재가 아니지. 그래서 아이다리온이 카이로스 마법 싹 피하면서 칼로 머리를 딱 쪼개들어요. 그러면서 리타이어. 그 둘 중에 어떤 머리가 쪼개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어쨌든 카이로스 머리가 3개가 될 뻔했어. 다음 두 번째 슬라이시 느카리. 느카리는 악영향이 좀 있죠. 가이안 계곡에 그 폭탄 들어왔을 때도 이미 한 번 사출 딱 시켰거든. 근데 또 왔어. 그러니까 느카리가 뭐라 그랬냐, 내가 저번에는 지고 싶어서 진 거거든. 내가 지는 것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거든. 오늘은 이길 거거든. 포구진처럼 입을 털더니 아에나리온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아에나리온 갈비뼈가 딱 부러질 정도로 몸통에 딱 유효타를 딱 냈는데, 아에나리온이 그걸 그대로 받아주고 느카의 가슴에 딱 칼을 딱 찔러 넣습니다. 진짜 죽을 생각을 한 거야. 살을 주고 뼈를 깎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인의 검이 느카리의 몸에 찔려가지고 위도우 메이커가 또 신을 죽이는 검이거든.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지. 또 사출. 그 다음에 너글, 너글의 대악마 또 스로틀 그루구스 퓨, 이런 이름이에요. 스로틀. 이 친구 같은 경우 되게 약간 점잖게 얘기해요. 꽤 잘 싸우시는군요.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니 던전에서 갑자기 토를 해요. 그러더니 더러운 구데그들이 막 날라와. 그래서 아이나리온이 에이 들어와 하면서 칼로 배를 딱 갈랐는데, 배에서 나온 그 내장이 촉수처럼 아이나리온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도트댐을 받는 거야.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구데기들이 막 몸에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죽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이나리온이 타고 다니는 그 용이 브레스로 아이나리온과 악마와 그 내장, 벌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날려버립니다. 그냥 브레스를 쏴버려. 화염 저항이 있어서 그런가 아무튼 불 맞고도 살아남고, 그리고 아이나리온의 용 인드라우 그니르, 이름도 어려워. 인드라우 그니르라는 용입니다. 이 용이 브레스를 쐈잖아요. 브레스 후딜인 상황에서 블러드 서스터 하그림이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용 옆구리에 쳐서 딱 날려버리고, 아이나리온한테도 도끼질을 딱 하는데 이걸 정면에서 딱 막으니까 힘이 어찌나 센지 팔이 뚝 하고 부러집니다. 그 상황에서 하그림 막 포효해요. 와 이러면서 난 져본 적이 없다. 너도 꼭 죽을 거야. 그러니까 아이나리온이 응수합니다. 맞아. 나 오늘 죽으려고 나왔어. 너 죽어본 적이 없다고? 그럼 내가 처음이겠대? 그러면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검을 딱 휘두르니까 불서가 그대로 반으로 갈라져 죽어. 반갈죽이 돼. 이렇게 크리에이터 데몬을 아이나리온이 4대1로 싸워서 이깁니다. 왜 전설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지 알겠죠? 전설 구주 네마이랑 붙어가지고 이긴 거야. 중간에는 기습도 받고. 근데 그동안에 칼레도리의 의식도 성공을 하고 엘프들이 승리를 해요. 근데 그걸 본 아이나리온이 이제 죽을 때가 됐잖아. 용을 타고 아무도 모르게 전설을 이탈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마지막 할 일이 남았어요. 뭘까? 뭐 해야 될까? 마지막 할 일. 이 케인의 검을 봉인하는 거야. 여기 전장에서 죽으면은 누군가 또 이 검을 들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이거 그냥 땅에다 놔두면은 누가 이제 전장 정리하다가 죽지 않겠어요? 뭐지 하면서 근데 죽자마자 갑자기 케인의 화신에서 칼부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막아야지. 그래서 이걸 갖다 줘야 돼. 반납을 해야 돼. 그래서 케인의 신전까지 용을 타고 날아가는데, 9,000년 먹은 레전드 용도 악마랑 싸우면서 이제 걸레짝이 돼갖고
섬에 도착하자마자 용이 쓰러져갖고 막 울부짖고 그대로 죽어요. 그리고 아이나리온은 케인의 재단까지 그냥 기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위도우메이커를 꽂아가지고 반납을 하는데 케인의 신점입니다. 여기가 이쪽에서 용이 누워있고 아이나리온이 기어서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서 반납을 하는데 엄청나게 세게 땅에다가 딱 꽂아가지고 다시는 이걸 쉽게 뽑지 못하게 뽑는 거지. 반납을 확실하게 해. 연체료가 또 생기니까. 그리고 자기를 끝까지 도와준 친구 잉드라우 그린들 옆까지 기어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마지막은 용이랑 같이 함께해요. 자기랑 죽을 때까지 싸우고.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 카오스 군대도 막아줬고, 그치? 대항마들도 내가 잡아줬지. 회오리로 성공을 했지. 다 해줬잖아. 팩트는 올드월드가 건강해진 거잖아. 울수라인이 정상화된 거 아니야?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도대체? 다 해줬는데.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있으신 분은 느낌이 오실 겁니다. 보라티를 안 만나고 갔어요. 보라티를 한번 만나고 갔었어야 돼. 이게 보라티가 평상시에 아이나륜이 막 빡쳐가지고 분노해서 뭐라고 하고 그러면은 보라티가 이런 표정을 지었는데 아이나륜이 혼자 가서 죽어버리니까 이런 표정이 된 거야. 찐빡침이 된 거야. 찐빡침. 아이나륜이 전장에 나갈 때도 보라티가 미래를 볼 줄 아잖아요. 얘기해줬거든. 이대로 가면 죽는다.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평생 영원하게 수발 들면서 탈 테니까 여기 이렇게 있으면 영원히 살 수도 있어. 제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렌트카를 반납하러 가서 죽어버려. 렌트카 연체료 때문에. 그럼 나는 뭐가 돼? 이것도 엄청 섭섭한 겁니다. 케인의 검의 이명이 과부 제조게, 그치? 위도우 메이커. 아이나리온이 악마들만 썰었으니까 딱히 과부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물론 악마들이 지옥에서 온 유부남들일 수도 있어. 근데 어차피 걔네들 죽어도 카오스 세계로 돌아가니까 과부는 없을 거예요. 근데 필멸자 과부 한 명은 확실하게 만들었어. 그게 모라티입니다. 위도우 메이커가 니값을 한 게 아이나리온 자기 자신이었던 거지. 만약에 아이나리온이 칼을 반납하러 가는 대신에 모라티 만나가지고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했다 이 얘기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야. 근데 이런 방구도 없이 혼자 죽어버리고 죽은 줄 알았던 아이나리온 아들딸이 살아 돌아옵니다. 아까 실종됐다고 했죠? 그리고 니카리가 쳐들어왔었는데 살아 돌아와요. 이게 엄청 큰 변수야. 이 상호회담의 썰을 보면은 아스타렐 얘기랑 아들딸을 구해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엘프 군주 있죠, 드루투가 아들딸을 구해줬어요. 근데 구해준 거를 모르고 있었어. 아이라운도 모르고 있었어. 근데 얘네들 돌아오니까 상황이 개판이 됩니다. 말레키스가 아이나리온 아들이니까 피니스 킹이 되고 에버퀸을 새로 뽑는 게 정상인데 에버퀸이 먼저 살아 돌아오니까 피니스 킹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피니스 킹이 먼저가 아니고 에버퀸이 먼저거든 원래 엘프들이. 그렇다 보니까 카이엘프 대공들이 자기들도 피니스 킹 하고 싶잖아요. 아이나리온이 에버퀸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버퀸이랑 결혼한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 피니스 킹이라고 주객 전도를 시켜버려. 그게 관례다. 멋대로 딱 정해버립니다. 근데 그러면은 근친홍이 되잖아. 이게 말레키스도 근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살아 돌아온 아들도 근친이 돼. 아니, 친누나랑 결혼을 어떻게 해? 근친추누나. 터벅터벅. 누나랑 어떻게 결혼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다리온 아들은 자연스럽게 피니스킹 후보에서 밀려나요. 나 못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말레키스도 제가 피니스킹 하겠습니다.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제가 배다른 누나랑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피니스킹 자리가 붕 떠버립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지금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투표를 합시다. 아주이안이 정한 사람이 피니스킹이 아니고 에버퀸이 남편이 피니스킹이 되니까 투표로 피니스킹 정해가지고 에버퀸이랑 결혼시키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갔다가 막 그냥 몰아버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모라티는 좀 당황했지만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긍정적인 모라티잖아. 꺼임칙하긴 하지만 그래도 말리키스를 후보로 올리면 되지 않을까? 이복 누나잖아.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그리고 말레키스가 선왕의 핏줄이잖아요. 우리 말레키스를 밀어주지 않겠어? 아니야.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었어. 아이나리온이 케인검을 뽑아가지고 핏줄이 젖어받았다고 생각해. 그리고 폭군 상태일 때 모라티랑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말레키스는 폭군의 피를 받은 거야. 부정한 자식이야. 이 말레키스가 하면은 망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내세우더니 갑자기 대공들이랑 투표를 하고 뜬금없이 티라노, 소금의 팩션 있죠? 티라노의 대공 벨 샤난이라는 사람이 피니스 킹이 돼요. 이게 용납이 됩니까?
갑자기 인기 투표로 모라티는 엄청 화가 나. 아니 나를 무시하는 거는 참을 수 있어. 어차피 뭐 나는 에버킨도 아니고 죽은 줄 알았던 정실 부인의 딸내미가 살아 돌아와서 이어받았으니까. 원래 에버킨의 딸 에버차일드가 그 다시 에버킹이 되는 거거든. 모계의 유전이거든. 근데 딸내미가 돌아왔으니까 퀸스킹 다시 뽑자.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어. 근데 무슨 대먹지도 못한 대공들이 우리 서방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정상화를 시켰는데 울수안을 뭐 쥐뿔도 없는 힘을 가지고 말레키스를 배척해?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어요. 실제로 왕의 DNA인데 알아서 피니스킹으로 받들여 모셔야지 뭔 인기 투표로 왕을 뽑냐 이거야. 왕의 DNA인데. 그러다가 그 왕은 말레키스를 이제 울수안에서 내보내려고 식민지 총독으로 파견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벨샤나드르가 자기 아버지처럼 아슈리안의 불꽃에 들어가서 살아나왔다고 하니까 말레키스는 알겠습니다 하고 해외로 가버려요. 무라티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다 죽여버릴까 하다가 무라티적 사고가 또 발동을 해서 이거는 기회야. 지금 정치적으로 아무런 주목을 받지 않잖아? 그렇다는 거는 뭘 해도 된다는 얘기지. 아이나리온 자식이어가지고 울산 북쪽 나가이트 영지도 받았어요. 그다음 나가이트 대공인 아그들이 해외에 나갔어. 그리고 자기 예지력도 있고 마법사고 전대 피스킹 부인이잖아. 내 모든 능력과 재력을 이용해서 울산을 통째로 삼켜버리면 돼. 말레키스가 바로 왕 됐으면은 민심이 떡락할 수도 있었잖아. 근데 통째로 먹을 시간이 생긴 거야. 완전 럭키 모띠야. 이후로 브라티의 큰 그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말레키스랑 막 카톡 주고받으면서 피스킹 반감 심어주고 다른 대공들이랑 힘싸움 하면서 외압 들어간다 그러면 막아주고 예술단체라던가 종교단체라던가 울산 내부의 단체들을 또 후원하면서 자기 이미지도 챙기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몰래 슬라네시 쪽 힘을 빌려요. 그걸로 자기 추종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쾌락의 교단을 만드는 거죠. 무라티가 케인의 화신이 된 아에나리온도 유혹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막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이런 아에나리온도 잠깐은 유혹할 정도의 그 힘이 있어. 근데 슬라네시의 강바의 힘도 받았잖아. 막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겨요. 그리고 조종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귀족들이 무라티한테 빠져들고 무라티의 세력이 엄청나게 커져요. 쾌락의 교단 자체가 막 울산 전체에 퍼져. 그래서 말레키스가 엄마 나 피스킹 하고 싶어 하면은 게임 끝나는 거야. 그냥 말레키스 거의 막 시인으로 막 모시게 하거든. 근데 말레키스가 너무나 울고 있습니다. 전쟁통에 막 일찍 털이 들어서 그런지. 아니 엄마 나라가 그렇게 싫으면은 그냥 아예 세력 만들자. 나 식민지 통독 해봤으니까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모라티가 막 질색을 해요. 어머 얘 좀 봐. 울수안이 어떤 땅이니? 네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지킨 땅인데 이대로 망하게 둘 거야? 정상화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뭐라 해요 말레키스한테. 왕으로 만들어준다 그래도 쉽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말레키스 생각이 어떻든 자기 혼자 모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종교 전체를 그냥 사주축화 시켜가지고 아에나리오랑 말레키스를 신격화시키고 말레키스가 돌아오면은 그 정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막 힘을 막 모아 말레키스 당을 만들어. 근데 그 과정에서 카오스의 힘을 너무 빌렸어요. 꼬리가 밟힌 거야. 다른 사람이 다 알아채. 프라넷이랑 내통하고 있다. 댓글 부대를 쓰고 있다. 그 댓글 부대 딱 걸린 거야. 의혹이 나와. 댓글 부대 의혹. 그러니까 필리스킹이 알객축으로 무라티랑 나가이트를 딱 지정해버리고 나가이트를 그냥 공격하기 위해서 10개 엘프 왕국 대공들이 군단을 보내요. 그리고 모라티는 또 모라티대로 궁지에 몰려. 그래서 카오스의 힘을 더 많이 빌려 또. 심지어는 아에나리온이 대가리 딱 쫓겼던 카이로스 페이트 위버. 이 카이로스 페이트 위버한테 카톡 해갖고 이 마법도 지원받고 하면서 마법력을 빌리고 그 다음에 북쪽에 노스카 부족한테 몰래 마법 가르쳐줘요. 원래 이전에는 노스카 애들은 마법을 몰랐어요. 제국 같은 경우에는 엘프 쪽에서 하엘프가 정식으로 가르쳐줬거든. 그래서 제국에는 모든 마법 학파들이 있어요. 근데 노스카는 마법을 어디서 배웠냐? 모라티가 알려줬어. 그래서 모라티가 노스카 부족에 마법 알려주면서 원숭이 지원군 받아오고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에는 수도인 토르 안렉이 포위당하는 상황까지 와버립니다. 이 완전 끝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여기서 그냥 신고해서 다 죽여버리면 돼. 근데 피니스킹이 안 죽이고 농성하는 상황에서 말레키스 불러. 말레키스 너 가서 엄마 좀 어떻게 해봐. 그러니까 말레키스가 나가이트의 그 말레키스 충성파를 이용해서
자기 영지인 그 토르 안렉 그 요새 도어락 번호 누르고 들어가갖고 무라티를 죽이려 합니다. 말레키스 입장에서도 악마랑 손을 잡는 거는 진짜 선을 넘는 금기야. 신족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금기야. 막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모라티가 마법을 써갖고 말레키스를 막습니다. 아니 말붕아 에미아틱이 뿌지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레키스가 밀려. 모라티가 막 엄청난 마법사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는 걸 보고 모라티가 막 웃습니다. 아들아 네 마법이 어디서 왔겠니? 아들 먹이는 엄마 닮는다는데 엄마한테는 역시 안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레키스가 밀리는 듯 하더니 마법을 이기면서 걸어와갖고 엄마한테 죽방을 날립니다. 엄마 머리가 엄마 닮았으면 몸은 누구 닮았겠어? 나 아빠 닮았거든 몸은? 내가 지금 엄마 때문에 좀 난처해졌어요. 왜 카오스 애들 불렀어? 진짜 죽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모라티가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변명을 해. 아들 엄마가 아들 잘 되라 그런 거 알지? 엄마 진짜 죽일 거야? 엄마 죽이면 사람들이 막 칭찬해준대? 네이버 메일에 속보를 떠 이놈아. 응? 생각해봐. 세상에 엄마 죽이려고 아들 보이는 왕이 어딨니? 그거 다 너를 묻어버리려 그럴 거란다. 걱정 마. 엄마가 아들 왕 만들어 주려고 준비 다 해놨어. 엄마 체포해서 데리고 나가면은 얌전히 감옥에 들어가고 나중에 왕도 만들어 줄 거니까 그냥 재판 보내줘. 이 얘기 듣고 말레키스가 넘어가요. 말레키스 좀 짜증났거든. 10개 왕국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게 엄마 죽이라고 아들 보낸 거야. 만약 쟤네들이 원하는 대로 죽이면은 진짜 모라티 말대로 속보가 뜹니다. 케인의 저주가 실현되다. 아에나리온 아들 말레키스 결국 군을 못 이기고 모팅 살해 뭐 이런 엘프 기레기들이 막 뉴스 막 찍어낼 거 아닙니까? 말레키스 짜증나는 거죠. 아 오케이 정식으로 재판받을게 해줄게.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대신에 엄마 또 배신하면은 진짜 봐주는 거 없어. 혼나 진짜. 그러니까 모라티가 결국 죽을 위기를 넘기고 법정에 서게 돼요. 그리고 거기 온 하이엘프 대공들한테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말레키스도 이빨이 세잖아. 모라티도 이빨 엄청 세. 여러분 엘프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저는 카오스 교단이 아니고 케인이나 헤카르트 같은 시리타이 추방당한 엘프 소수신들도 숭배할 수 있게끔 도와줬을 뿐입니다. PC 모르세요? 이런 게임도 개발비 몇 억을 쓰고 묻어버렸는데 교단 몇 개 정도는 괜찮잖아. 정치적인 올바름이잖아 이게. 기회를 주는 건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설사 나쁜 짓이다 하더라도 누가 전설적인 영웅 아이나론 부인의 목을 치실 겁니까? 감당하실 분 계세요? 당연히 없지. 10개 왕국의 군대가 와서도 하지 못한 일을 누가 총대 메고 하겠습니까? 아이나리온이 케인의 검을 뽑은 폭군이지만 아슈리안의 선택을 받은 전설적인 영웅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부인을 죽인 그 타이틀을 누가 가져간다고 선뜻 얘기를 하겠어요. 결국 모라티를 아무도 죽이지 못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벨샤느르는 말레키스를 주기적으로 보내가지고 모라티가 카오스 신을 섬겼다는 자백을 받아오라고 시킵니다. 하이엘프 대공들 입장에서는 말레키스가 모라티를 죽이진 않았지만 체포를 한 건 맞으니까 자기네들 수하로 본 거지. 근데 말레키스가 예전의 말레키스가 아니에요. 이미 한번 모라티랑 거래를 했어. 자백을 시키는 게 되겠냐고. 이 감옥에서 당연히 신문하는 척 하면서 자기 교단이랑 연락하게끔 몰래 도와줘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라티가 심어놓은 사람들 통해가지고 말레키스한테 독약 전달하고 말레키스가 벨샤나를 암살합니다. 이후 말레키스가 피니스킹이 죽으니까 자기가 피니스킹이 돼서 수습을 한다고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피니스킹의 의식을 치러요. 그 아슈리안의 불꽃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뜨거운 겁니다. 진짜 죽을 만큼 뜨거워갖고 아 이게 맞아? 하면서 정신을 잃기 전에 간신히 빠져나와요. 온몸에 막 화상을 입고 그대로 막 기절할 정도야. 아이나리온의 의식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피니스 가드들은 침묵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고통을 느끼면서 완전히 불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 거잖아.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다 나오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당연히 그건 그냥 하는 얘기겠지. 누가 그냥 분신 자살을 해. 그거 이상한 거잖아. 근데 그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 그리고 말레키스도 똑같이 맨몸으로 들어갔고 죽을 듯한 고통을 느꼈는데 이 고통을 다르게 이해해요. 아 나는 피니스킹을 죽인 살인자고 케인한테 저주받은 핏줄이니까 아슈리안이 나를 싫어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피니스킹이 될 수 없는 거고 벨샤르는 여기서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는데 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확신이 없으니까 딱 뜨거움을 느끼고 불타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버티고 빠져나온 거지. 그리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야. 결국에 정신을 잃은 말레키스를 무라티의 수아가 집에 데리고 와요. 그걸 본 무라티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라티적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뻔했잖아요. 자식을 잃는 슬픔은 진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럭키 모띠 웃기지 마. 우리 아들 이렇게 많은 하이엘프들 다 불태워버릴 거야. 하면서 감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울수한 전역에 있던 자기 세력들을 움직입니다. 벨샤느라가 죽고 대관식을 하던 칼레도르의 임닉, 지금의 임닉의 선조예요. 정복자 칼레도르, 세 번째 피리스 왕이지. 이 칼레도르한테 암살자를 보내. 암살 시도를 하는데 실패했어. 그리고 막 울수안에 퍼뜨려놨던 모든 요원들이 동시에 막 움직여요. 햄타로에서도 루아티 전용 스쿨 찍으면은 요원들이 막 기가 막히거든. 성공률 엄청 높아요. 히라노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엘리리온, 이쪽 애들은 협박을 해. 그 다음에 사페리에 있는 요원들, 여기 요원들은 암흑마법을 퍼뜨려요. 여기서 암흑마법을 퍼뜨려갖고 마법사들을 타락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칼레도르, 바울의 모루 있죠. 여기에다가 말레키스가 가져왔던 드워프 대장장이 룬들을 이제 선물로 주면서 룬 군주들을 또 꼬드려요. 이브레사 같은 경우에는 모라티 쪽에 그냥 대놓고 붙습니다. 그러니까 모라티를 필두로 해갖고 그 엘프 내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그 어머니의 분노가 한 종족을 반으로 갈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말레키스가 회복할 때까지 모라티가 직접 군대를 지휘를 하는데 나가리트에서 울수한 심장 부인 가양 계곡까지 갑니다. 가양 계곡에 트리맨들이 이제 여기 와갖고 계약 맺으면서 에버퀸이 생긴 거거든요. 초대 에버퀸이. 근데 여기에 나무 있는데 이쪽에 나무를 공략해서 이 나무의 힘을 자기의 힘으로 바꾸려는 그런 계약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야. 안렉에서 이쪽 넘어오는 거지. 근데 그때는 게이트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와. 가양 계곡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 에버퀸을 죽이고 마력을 흡수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에버퀸이랑 트리킨들이 막 막으려고 티코리타들이 막아서요. 막을 수 있을까? 티코리타로 안 됩니다. 티코리타 선택하면 안 돼. 아무튼 막았는데 모라티가 밀어내요. 그래서 거의 멸망할 지경까지 와. 여기 다 뚫려가지고. 근데 그 상황에서 가양 계곡이 게임 속에 보면은 물에 잠겨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버퀸이 이 가양 계곡의 마법을 사용해서 땅을 가라앉힌 거예요. 이게 원래는 땅이 쭉 이게 이어져 있어. 섬이랑 이렇게 해갖고 뭐 이런 모양이었나봐. 근데 여기서 모라티가 들어오니까 땅을 낮췄는지 해수면을 뭐 높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거를 살수대첩처럼 딱 물로 해갖고 땅을 가라앉히면서 숲을 물에 잠기게 하면서 도박수를 준 거야. 그게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다크엘프 군대들이 싹 쓸려 내려가면서 완전 모라티의 군대들이 괴멸을 하고 다시 후퇴합니다. 사실 여기서 모라티가 이겼으면은 그때 그 시점에서 전투가 끝났어요. 마법을 사용해갖고 밀어버리면 되거든. 기습이잖아. 말레키스가 벨샤나를 암살하고 나서 곧 있어갖고 지금 이런 짓을 벌린 거거든. 순식간에. 그래서 막 무방비 상태였어. 그래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걸 어쩔 수 없이 땅을 가라앉힌 거야.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관문도 세우고 그런 거지. 이 안으로 들어온 게 그만큼 위험합니다. 무튼 그래요. 그래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데 에버퀸이 가라앉히면서 끝냈고, 그리고 말레키스가 몸을 회복해요. 이때부터 전신 화상 때문에 온몸을 감싸는 갑옷을 입게 돼. 지금의 모습이 된 거지. 모라티는 이렇게 돌아온 말레키스한테 복수심도 심어주고 자존심도 세워주고 하면서 다크엘프의 왕으로 만들어서 이제 전쟁을 계속합니다. 이때 나가이트에 있는 말레키스의 충성파들이 대거 군단에 참여해요. 나가이트가 북쪽이다 보니까 카오스 군세에 맞서 싸운 군인들이 많았어. 북쪽 그 노스게이트 이런 데서 내려온다 했죠. 원정을 갔던 애들이 어디 있겠어. 다 북쪽에 있었거든. 나가이트 전사들이 엄청 경험이 많고 강력했어요. 근데 그 말레키스의 충성파들이 나가이트 쪽이다 보니까 엄청 보탬이 됐는데 무라티가 카오스에 손을 대고 말레키스가 퀸스킹을 암살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 나가이트의 사람들 중에서도. 근데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하니까 말레키스 공격의 첫 번째 대상이 됩니다. 나가이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가이트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야. 굉장히 비참하죠. 나가이트 사람들이 초창기 때부터
말레키스를 엄청 믿고 딸랐어요. 아에나르는 아들이니까. 근데 한순간에 이거 선 넘는다 그랬더니 배신자가 돼갖고 공격을 당하고 막 게릴라전으로 대항을 하다가 말레키스가 빡쳐가지고 그냥 한 일족을 멸족을 시킵니다. 그때 알리스 아나르야. 알리스 아나르가 있는 아나르 가문이 이때 거의 멸망을 해요. 그리고 막 섀도우 워리어들이 이래서 생겨나. 가족을 잃은 전사들이야. 얘들이 복수기가 돼서 다크엘프를 막 죽이고 다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들이 게릴라전을 하고 보급로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정보광 칼레도르가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진만 봐도 느낄 수가 있죠. 용 타고 다니고 칼레도르의 용기사들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쪽 용기사들이 지금 햄타러의 세계에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7,000년 전이고 햄타러의 시대는 그 7,000년 후입니다. 그래서 용이 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용기사들이 용을 안 타고 말 타고 다니고 용궁 기병대들이 말 타고 다니는 이유가 용이 막 거의 줄어가지고 그래. 아무튼 근데 이때는 용을 타고 다녔어. 칼레도르도 무력이 엄청 세다 보니까 말레키스한테 안 밀려요. 네. 이때 칼레도르 엄청 강국이거든. 그래서 전쟁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칼레도르가 막 응수를 다 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밀리지가 않고 모라티랑 말레키스가 이거 안 되겠다. 풀을 쏴야겠다 하면서 대마법사 칼레도르가 만든 회오리 우리 와이파이 통신기 한번 살짝 건드려갖고 이쪽 뒤편으로다가 카오스 악마들이 오게끔 폭탄 드랍을 조금만 시키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미친 생각을 해. 진짜 수다운 방법을 가야지 않죠. 그래서 의식을 해갖고 여기 있는 웨이스톤이라고 하는 돌들이 있어요. 그거를 조종해갖고 마법의 회오리를 잠깐 끌라고 해. 근데 그 안에 칼레도르 드래곤 테이머 대마법사 칼레도르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라티와 말레키스의 목적을 눈치를 챈 그 사페리의 정의로운 로어마스터가 있었는데 이 로어마스터가 폭풍 안에 있는 회오리의 눈에 있는 시간 정지 마법을 살짝 풀어요. 칼레도르가 사실 이렇게 계속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을 느리게 가게끔 정지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였어. 근데 그거를 알고 있던 로어마스터가 그 마법을 살짝 푼 거야. 그러니까 칼레도르가 현실로 딱 들어온 거지. 그래서 눈치채고 방어 마법을 펼치니까 그 힘이 우라티랑 말레키스가 있는 나가리트에 직격을 해버립니다. 이거 햄타러2의 인트로거든요. 햄타러2 인트로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햄타러3는 왜 안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 나가리트가 쑥대밭이 돼. 이때부터 나가리트 영지가 황무지가 돼요. 엘프들이 빨간 땅으로 뜨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지금 엘프 스토리 하면서 많이 달라진 걸 알게 되죠. 이 아벨룰은 숲, 원래 땅이었는데 물에 잠겼고 이쪽은 괜찮은 땅이었는데 황폐한 땅이 됐다. 이게 다 모라티가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라티가 원흉이야. 아무튼 그 정도로 그 방어 마법 역공이 엄청 강력했고 나갈트가 황폐화되면서 땅들이 조각나요. 그 조각난 땅들을 가지고 그대로 물 위에 붕둥 띄어가지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검은 방주의 시초입니다. 검은 방주가 이때 생겨요. 처음부터 이렇게 무식하게 섬을 들어 올려가지고 배로 쓰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땅이 쪼각내니까 이거를 그대로 유지를 좀 시키려고 마법을 쓰다 보니까 섬이 둥둥 떠서 그걸 그대로 기지로 사용한 거예요. 그게 블랙 아크, 네, 검은 방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검은 방주를 타고 그 위쪽으로 올라와서 세운 게 지금의 나가라돈드예요. 결국 말레키스의 말대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하이엘프랑 독립된 세력으로 힘을 키우고 쿨타임 될 때마다 말레키스가 하이엘프랑 치고받는데 모라티는 자기 나름대로 말레키스 모르게 계속 계략을 써요. 모라티는 자기 계획이 항상 있어. 그래가지고 말레키스한테도 계략을 써요. 말레키스의 부인, 자기 며느리를 죽여요. 화해를 시키려고 했던 그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을 죽여버리고 되게 무섭죠. 말레키스 빠순이 헬레브론을 광신도로 만들어버린다니까. 원래 헬레브론이 이렇게 케인 광신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헬레브론이 케인 광신도가 돼. 피부 리프팅 시술을 또 받기 위해서 루아티한테 종속되는 존재가 돼요. 원래 되게 충직한 말레키스의 부하였습니다. 제대로 써먹었으면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말레키스가 어디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하이엘프랑 전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곁다리들 다 잘라버리는 거야. 엄마가 너는 무조건 하이엘프랑 싸워서 하이엘프를 멸망시켜야 돼. 이걸 하기 위해서 마누라도 죽이고 따라다니는 여자도 쫓겨내버리고 아주 나쁜 짓을 다 해. 악녀야 진짜. 그 목적은
아이나리온이 지켰던 그 땅 울산을 다시 되찾는 거지. 아이나리온의 자식, 자기 아들로. 그걸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하지 않는 겁니다. 무튼 그래서 말레키스가 계속 쳐들어가는데 몇천 년을 싸워요. 몇천 년을 싸워. 근데 엔드타임 전 시점, 한 7,000년 가까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말레키스가 울수 안에 쳐들어가는데 우라티가 또 마법의 회오리를 건드리려고 해요. 근데 대마법사 칼레도르가 꿈에 나와가지고 이놈 이러면서 화를 내니까 놀래가지고 아까 그 카운터 매직 받았잖아요. 반격. 그것 때문에 PTSD가 도져가지고 전장에서 딱 물러나요. 에이 이러면서 칼레도르한테 놀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키스가 선전을 해갖고 게이트도 넘어가. 그래서 울산 내부까지 오는데 따페리까지 가요. 이쪽에 핀누마르 평원이라는 데 있어요. 이 평원에서 대전투가 또 발생을 합니다. 원래 따페리까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하엘프 애들이 되게 나약하고 해갖고 맥없이 막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엘프가 갑자기 결집을 하더니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평원에서 대치를 해. 근데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이야. 왜냐, 힘없는 피니스킹이랑 대공들을 설득해갖고 다크엘프 대군세에 맞서 싸우게 만든 군계 일학이 있었죠. 티리온. 티리온이 활약하기 시작한 겁니다. 엔드타임 200년 전이야. 되게 젊은 엘프예요, 티리온은. 망해가는 와중에 티리온들이 하엘프를 결집시킨 거지. 싸워야 됩니다. We must fight. 하는데 티리온은 사실 아에나리온과 아스타리를 낳은 그 아들의 피가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 아들내미 있었잖아요. 누나랑 결혼하기를 거부한 그 아들. 그 아들이 낳은 자손들이 계속 번성을 해갖고 낳은 친구가 티리온이랑 테클리스야. 그렇다 보니까 아에나리온의 피가 흘러요. 아에나리온 자손이야. 생전에 아에나리온이랑 외모가 또 비슷해. 그리고 아에나리온이 입고 있던 갑옷도 고쳐서 입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크엘프한테 밀리는 상황에서 자기 선대, 전설적인 그 영웅의 모습을 하는 그런 영웅인 거죠. 되돌아온 아에나리온. 그거를 멀리서 무라티가 보고 심쿵해요, 근데. 그래서 몇천 년 만에 뭐 공격 마법이 아닌 방어 마법을 써서 자기도 모르게 티리온을 보조해줘. 이게 아에나리온의 환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한테도 이렇게 방어 마법을 써준 적이 별로 없는데 생판 모르는 그런 남자. 근데 하별한 자기 남편이랑 똑같이 생긴 남자를 위해서 방어 마법을 써줘. 이렇게 핀누마르 전투에서 티리온이 다크엘프를 막아낸 영웅이 되고 말레키스가 패배를 해요. 엄청 대패를 해갖고 카오스 영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울산 한가운데까지 왔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었나봐. 그래서 약간 정상적으로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카오스 영역으로 도망을 가서 실종이 됩니다. 그래서 다크엘프 그 수장인 말레키스가 없어지면서 다크엘프 내전이 또 벌어져요. 그리고 그 혼란한 상황을 모라티가 수습을 하고 하는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한 일. 티리온 납치해. 너 여자친구 없지? 모라시 아주머니가 발동합니다. 그래가지고 티리온을 납치해요. 말레키스가 왕이 안 되면 아에나리온의 환생이 대신 왕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말이 안 통해요. 납치해서 데리고 왔는데 너 왕 시켜줄게. 너 내 남편 해.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해. 왜냐? 티리온은 피니스킹에 대해서 너무 충성스럽고 그 다음에 에버킨이랑 또 썸씽이 있었어. 그래서 에버킨 빠돌이었어. 이때의 에버킨은 알라리엘레거든. 게임에 나오는 전설군주 알라리엘레. 그 알라리엘레랑 썸씽이 있었기 때문에 무라티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왕을 시켜준다 그래도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라티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케인의 신전으로 티리온을 데려갑니다. 티리온한테 막 강림시키려는 그런 의식을 치러. 근데 그걸 티리온의 동생 테클리스가 알아내갖고 구하러 오고 자기가 케인 광신도로 만들었던 헬레브론이 방해를 해요. 아니 이게 어찌 케인의 화신이냐. 케인의 화신은 우리 말레키스입니다. 광신도예요, 광신도. 말레키스 빠순이. 이 티리온이라는 사람을 케인의 화신을 만든다고? 절대 그럴 수 없지 하면서 부산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엔드타임이 오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스토리가 엔드타임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엔드타임 얘기를 해드릴게요. 엔드타임 초반에 나가라운드 북쪽에서 발키아가 이끄는 카오스 전타들이 쳐들어와요. 게임에서도 나가라운드 위쪽에 발키아가 있죠. 그게 약간 고증이야. 다크엘프 군대가 밀리고 수도인 나가라운드까지 공격을 당할 정도였어. 근데 왜 그렇게 밀렸나? 말레키스가 이때 잠깐 없었거든.
그동안 말레키스는 테클리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룸 화상 통화를 딱 해갖고 핀누바르라는 피니스 킹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현재 피니스 킹. 이 피니스 킹은 유약한 성향이 있어가지고 엔드타임까지 오니까 좀 몰려가지고 그 혼자 좀 짱박혀 있었거든. 실종된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었어. 근데 그거를 테클리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줌 화상 통화 딱 열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피니스 킹의 의식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다른 피니스 킹들은 다 화염저항 마법을 쓰고 그 아슈리안 신전의 불꽃에 들어간 거야. 맨몸에 들어간 거. 아에나리온처럼 맨몸에 들어가서 그 불길을 온전히 견딘 사람은 말레키스밖에 없었어. 나머지들은 다 진짜 투표로 선출된 가짜 피니스 킹이었던 거야. 아슈리안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닌 거야. 이거 알고 나니까 말레키스가 진짜 헛웃음이 나. 아니 뭐라고? 내가 고통받고 한 거 그게 정상이었다고? 그러면 내가 그걸 빠져나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은 화신이 될 수도 있었던 거라고. 이걸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막 덩치죠. 그리고 침착하게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핀누바르를 막 모욕을 해. 히리온이 그 알라리에르랑 정부 나왔고 지금 NTR 당하고 있다며 이러면서 너 지금 부인 바람피고 있는 거 알아? 네가 그런 가짜 피니스킹이니까 지금 대응도 못하고 짱피하고 그러고 있지. 아무튼 인신공격을 엄청나게 해. 그러니까 핀누바르가 삶의 의욕을 잃어요. 그리고 미리 방했다가 악마를 소환해갖고 핀누바르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말레키스가 다시 돌아와. 그 코른의 발키아 부대들을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원래 몰라티가 카오스 애들이 온다고 얘기를 해줬어야 됐거든. 그 얘기를 들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핀누바한테 안 갔지. 근데 지금 그걸 안 나눠줬잖아. 근데 엄마는 예지력이 있잖아. 엄마 왜 얘기 안 해줬냐고. 그래가지고 빡쳐가지고 그론드까지 가고 원래 모라티가 그론드에 많아요. 거기가 모라티의 주 거처인데 뭐야 카오스 오는 거 왜 얘기 안 해줬냐고. 폴은 군대 무찌르고 힘들게 가서 엄마한테 따져요. 왜 안 그랬어? 그러니까 모라티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지금 종말이 다가왔다. 신이 되지 않으면은 이 종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단다. 울사운도 다 불타버릴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나가운드에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레키스가 뭐 동문서답을 하니까 빡쳐가지고 그러면 울산으로 가야겠네. 엄니는 알아서 하시고 나는 울산으로 갈라요. 그렇게 얘기하고 모라티한테 그러면 병력 달라 그래. 그래서 모라티가 자기 소설에스 마법사 영웅도 하나 붙여주고 그 다음에 케인 교단의 마녀들 그런 애들 다 붙여가지고 말레키스의 부대 전체랑 다크엘프 2인자인 말루스의 군대 그 다음에 케인 교단들 전부 다 가. 카오스 공격이 북쪽에서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그냥 간 거야. 전 병력을 끌고 지금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니까 말레키스 입장에서는 하이엘프를 공격해서 전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하이엘프가 좀 있으면 없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공격을 가는 거야. 여기서 이그게이트까지 갑니다. 이그게이트까지 가서 도전을 해요. 도전을 하는데 칼레도르의 임닉을 드래곤 알을 준다고 해갖고 꼬드겨. 임닉이 말레키스 편에 붙어버려. 대놓고. 그리고 테클리스도 본격적으로 말레키스의 군대에 합류하면서 이글게이트도 밀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이엘프들은 비탈 걸려요. 왕은 짱 박히더니 얘기도 없어요. 죽어버린 것 같아. 그리고 티리온이 지금 섭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 상황에서 임닉이 말레키스한테 붙으면서 상황이 이상해진 거야. 아니 하이엘프가 거기 붙으면 어떡해. 그리고 동생 테클리스한테 카톡 보내는데 카톡을 읽지도 않아요. 테클리스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상한 거야. 낌새가. 거기다가 하필 북쪽에는 케인의 신전이 있잖아요. 만약에 말레키스가 케인의 검을 뽑으면 어떡하지? 여기까지 생각이 딱 드니까 티리온이 수성전을 안 해요. 병력을 끌고 나옵니다. 이글게이트 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엘리리온으로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원래는 이쪽에서 수성전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칼레도르 임닉이 여기 이렇게 와갖고 붙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뚫려버리면은 저 멀리 케인의 신전 있잖아요. 여기 위쪽이 다 다크엘프 땅이 되니까 여기서 말레키스가 케인의 검 먹으면은 망한 거잖아. 그렇다 보니까 병력을 끌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 그런 상황에서 엘리리온 쪽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글게이트를 막 넘어온 다크엘프의 부대랑 그 티리온의 부대가 맞붙는 거지. 근데 거기서 툴라리스 드레드브링거, 하르가인스의 처형자 레임드가 있습니다.
다음에 말루스 다크블레이드, 게임에 나오는 그 말루스 다크블레이드, 얘랑 2대1로 싸워요. 근데 그 타이밍에 갑자기 티리온의 딸이 죽어. 티리온의 딸이 있었어. 에버킨 알라리엘레랑 아까 정분이 났다고 했잖아. 그 다음 말레키스가 핀누바르한테 피니스킹 얘기하면서 티리온 얘기하잖아요. 썸씽 있다고. 사실 공공연한 그런 비밀이 있어. 티리온이랑 알라리엘이랑 사이에서 딸이 있었어. 원래 에버킨 알라리엘레는 피니스킹이랑 결혼을 해갖고 그 다음 대회를 잇는 그 에버차일드를 낳아가지고 걔가 4대 에버킹이 되는 거예요. 피니스킹이랑 결혼을 했는데 딸이 티리온 거야. 그렇죠? 약간 러브 어페어가 있었어. 알라리엘레가 피니스킹이 아닌 티리온이랑 전부이 나서 딸을 낳았고, 근데 그 딸이 아칸한테 납치가 됐어요. 나가시의 부활을 위한 재료로 사용이 돼. 그리고 딸이 죽으면서 나가시가 부활을 하고, 동시에 티리온은 딸이 죽은 걸 본능적으로 느껴요. 사실 얘가 그냥 딸이 아니고 에버차일드야. 그래서 모든 하이엘프들이 다 느낍니다. 에버차일드가 죽었다. 이거 이상해. 근데 이거를 티리온도 느끼는데, 티리온은 진짜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자기 딸이잖아. 친자식. 그리고 그 상황을 느끼자마자 이상의 끈을 딱 놓아버려. 2대1로 싸우다가 갑자기 무슨 힘이 생겼는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면서 하르갈스의 처형자 툴라리스를 엄청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하게도 툴라리스의 영혼이 티리온한테 흡수가 돼요. 사륙의 신 케인의 이 강림 조건이 있었어요. 케인의 피, 케인의 영혼, 케인의 강철, 이 세 개가 모여야 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 케인의 저주를 받은 아이나리온의 핏줄인 티리온에게 그 수많은 학살을 해서 케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던 망신적인 케인 신도 툴라리스의 영혼이 흡수된 거야. 케인의 피가 케인의 영혼을 이제 흡수한 거지. 그리고 그 티리온이 멍 때리고 있는 사이에 말루스 다크블레드가 뒤치기를 하는데, 아까 말레키스가 출발할 때 모라티가 마법사를 부셨죠. 여마도사. 이 여마도사를 드루살라라는 여마도사인데, 얘가 원래 말루스를 좀 보조해줘갖고 말루스 안에 들어간 차르칸의 힘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말루스 안에 들어있는 악마의 힘을 제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말루스 안에 있는 악마가 갑자기 폭주를 해요. 이 마법사가 폭주 안 하게 눌러주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하필이면은 티리온의 뒤를 노리는 그 결정적인 타이밍에 악마가 말루스를 먹게 하는 바람에 말루스가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칼을 놓쳐버리고 이거를 티리온이 주워들어가지고 말루스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하필 그게 말루스가 개고생을 해서 가져온 케인의 머프검이야. 또 이게 또 케인이랑 연관이 있는 검이야. 케인의 피, 케인의 영혼, 케인의 강철, 티리온의 피, 툴라리스의 영혼, 케인의 머프검,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서 티리온한테 케인이 강림을 벌입니다. 마치 아이나리온이 케인의 검을 들고 타락했던 힐타전전처럼.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도 말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언 속에 나오는 세 가지가 말레키스가 도착하지도 않은 이 타이밍에 어떻게 이렇게 딱 동시에 우연하게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가 있을까? 누가 미래를 보는 건가?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 드루살라가 사실 모라티였습니다. 모라티가 자기 신분을 숨기고 이 군대에 참여한 거야. 그리고 티리온의 세뇌 의식이 실패하니까 완전히 케인으로 강림시키라는 얘기잖아 하면서 남편이 케인의 검을 뽑았다가 케인으로 됐다가 다시 케인의 검 반납하고 제정신이 막 돌아오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케인으로 각성하면은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티리온을 세뇌시키지 못하게 했던 것도 사실은 완전 럭키하게도 이런 케인의 완전한 강림을 하기 위한 그런 얘기구나. 완전 긍정적으로도 생각을 했나봐. 그래서 일부러 친구 오는 거 얘기 안 했지. 하우스를 막지 못하게 해갖고 말레키스가 어쩔 수 없이 울시안을 우리나게 만들었어. 그리고 말레키스한테 또 일부러 이상한 얘기 해갖고 자극시키고, 그리고 말루스와 툴라리스를 군대에 포함시켜. 원래 말루스랑 툴라리스까지 올 전투도 아니었어요.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 근데 말레키스가 군지에 몰린 거잖아. 카오스 애들이 쳐들어와갖고 엘리전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마법사로 변장해서 자연스럽게 섞인 다음에 케인이랑 관련 있는 놈들을 일부러 티리온이랑 만나게 유도한 겁니다. 티리온이 나오는 걸 예지한 그 상황에서.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루스를 배신해갖고 티리온한테 케인을 딱 씌워버리는 거죠. 진짜 엄청난 계략을 쓴 거야. 그 다음 모라티가 한 거는 이간질입니다. 쌍둥이 동생 테클리스가 한 일을 티리온한테 다 말해줘요.
말레키스가 피니스킹 죽이게 도와주고 이그게이트 넘어오는 것도 도와줬고 그 다음에 네 딸내미가 납치되는 것도 알면서 방관했대. 이런 얘기까지 해버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테클리스랑 티리온이 만나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어? 형제끼리 살벌하게 싸워. 그리고 케인의 영향을 이미 받았잖아요, 티리온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돌아섭니다. 테클리스는 말레키스를 도와가지고 트루 피니스킥을 만들어갖고 엘프들을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티리온은 케인의 검을 들어가지고 이 울수안을 완전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다크엘프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테클리스는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쌍둥이 영웅이 서로 갈라서온 겁니다. 결국 티리온이 군대를 끌고 케인의 검을 뽑으러 가요. 이 게이트 넘어 선봉대 부시고 그다음 위로 올라가서 케인의 신전으로 가는 거지. 물론 명목상으로는 말레키스의 손에 케인의 검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건데 티리온은 케인의 검을 뽑고 싶었어. 힘이 필요했거든. 그리고 모라티랑 티리온에 동조하는 병사들이 같이 가요. 실버링가드라던가 혹은 이 토르 가벌기사단 이브레스에 있는 수호자들이죠. 이런 애들 됐고 그리고 알리스 아나르 섀도우 워리어처럼 말레키스랑 다크엘프한테 원한을 품은 그런 애들을 끌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티리온의 생각처럼 딱 다크엘프 군대가 케인의 신전 앞에 당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레키스가 먼저 선봉을 내보내서 하엘프 군대가 맞붙는데 갑자기 말레키스가 급발진을 해요. 급발진을 해갖고 케인의 신전으로 달리는 거야. 그거 보고 알리스 아나르가 뭐야 이러면서 케인의 신전 상공에 날고 있던 말레키스를 저격을 해갖고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우라티가 인스타 라방 켜요. 안녕하세요 인친 여러분, 헤카르트의 화신 여러분의 마방 우라티입니다. 제가 지금 하이엘프 쪽에 와 있는데 여기 케인의 화신이 있답니다. 케인 구당분들 그리고 저를 지지하시는 헤카르티 팔로워분들 일단 하이엘프 쪽에 붙으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합니까? 다크엘프 전력의 3분의 1이 돌아서요.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부족한 하이엘프 병력을 메꿔버려. 그 혼란해진 틈에 케인의 신전으로 영웅들이 막 죽어 달려갑니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 여기 달려가는 애들이 여러 명이야. 뭐 테클리스도 달려가고 티리온도 달려가고 그 다음에 모라티가 보낸 암살자도 달려가고 혼란해진 틈에 달려가는데 말레키스가 위에서 딱 대기하고 있어. 케인을 안 뽑고 제일 먼저 온 거는 모라티 쪽의 어쌔신 섀도우 블레이드입니다. 그 게임 하다 보면 암살자 있잖아. 그 암살자가 모라티 쪽 신복이에요. 그래서 모라티 스킬 보면은 그 암살자 암살 능력 올리는 게 있거든. 그 피니스킹 암살하려고 보냈던 전적도 있고 어쨌든 그 암살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네임드 암살자예요. 섀도우 블레이드라고. 이놈이 말레키스를 독단검으로 딱 찌르고 말레키스가 이놈을 마법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 사이에 티리온이 도착해갖고 말레키스랑 또 1대1을 합니다. 근데 말레키스가 갑자기 팔이 막 안 움직여. 섀도우 블레이드가 독단검으로 찔렀잖아요. 그 독단검을 찌르는 것 때문에 팔 한쪽이 마비가 돼서 결국에는 상처를 입고 무릎을 꿇습니다. 죽는 상황이 된 거야. 근데 여기서 말레키스를 티리온이 딱 죽여버리면 돼. 그 상황 종료거든? 근데 티리온이 뒤돌아서 케인의 검에 손을 뻗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 미친놈아 이러면서 테클리스가 그때 딱 도착해갖고 형 안돼 이러는데 미친놈아 하지마. 근데 이미 칼을 뽑았고 전장에 비가 막 내리고 번개가 치면서 사악한 웃음소리도 막 들려옵니다. 케인이 깨어난 거야. 그리고 말레키스를 죽이려고 칼을 딱 휘두르는데 그 상황에서 티리온이랑 같이 올라온 피니스 가드 파라드리안이 말레키스를 보호하는 거예요. 피니스킹을 보좌하는 피니스 가드가 피니스킹 역할을 하고 있는 티리온이 아니고 죽어가는 말레키스를 보호하는 거지. 원래 티리온이랑 같이 왔거든 얘는. 근데 그걸 보고 티리온이 실수를 해요. 와 나 이거 장난해? 제정신이야? 당장 안 비켜? 근데 피니스 가드는 자기 운명을 알잖아. 입당할 때 봤던 자기 죽음이 이거였어. 말레키스를 보호하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자기의 죽음이었거든. 그래서 위협을 해도 비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티리온이 칼을 휘두르는데 딱 그 타임에 알리스 아나르가 도착을 해. 또 활시를 당깁니다. 되게 복잡하죠? 지금 이야기가. 아나르 가문이 멸망했잖아. 몇천 년 동안 자기 동족들을 다 죽이고 가족들을 다 잃고 이런 원흉 말레키스를 조준합니다. 피니스 가드가 막고 있으니까 티리온이 못 죽일 것 같았거든. 근데 테클리스가 이제 알리스 아나를 또 발견해. 사실 테클리스는 운명의 여신 릴레아스의 계시를 받고 있었어. 누구지 아시죠? 그
르팡스 썰 할 때 얘기했던 그 새내기 킬러 왕고 누나 소주의 여인 그분이 맞습니다. 말레키스가 엘프족을 통일하는 것도 이분의 아이디어였나봐요. 원래대로라면은 피니스가드 카라드리안이 티리온한테 죽고 말레키스는 알리스 아나레를 화살에 죽었어야 했어. 그게 피니스가드 카라드리안이 본 아쉬안이 본 계획입니다. 거대한 계획, 정해진 미래. 근데 릴리아스는 아쉬안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운명의 여신이잖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알리스 아나레의 활이 릴리아스가 만든 거예요. 이 활이 테클리스가 전해줬어. 또 문보라는 활인데 테클리스가 마법을 쓰니까 화살 궤도가 바뀌어가지고 화살이 엉뚱하게 티리오한테 맞아. 말레키스에 쏜 화살이 티리오한테 가. 그래서 알리스 아나레는 뭐지? 이건 내가 못 맞출 리가 없는데 테클리스가 무슨 짓을 했구나. 배수작을 부렸구나. 활로는 안 되니까 칼 들고 뛰어가요. 그래서 말레키스를 죽이러 달려를 하는데 테클리스가 말레키스를 감싸면서 릴리아스의 이름을 부르니까 말레키스랑 테클리스가 뿅 하고 사라지면서 말레키스를 놓쳐버려요. 그리고 독화살 맞은 티리온을 모라티가 살려주면서 티리온이 모라티한테 의지를 하게 됩니다. 모라티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이 돌아온 거죠. 외모도, 풍채도, 갑옷도, 성격도 다 그대로.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젊은 영계로 돌아왔어요.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 한 7,000년 정도 살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봐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울수단 전체가 이제 혼돈에 휩싸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서도 혼란스럽죠. 더 이상 하이엘프 대 다크엘프가 아니야. 테클리스랑 피나나 말레키스, 푸르 피니스킹 말레키스를 만들기 위해서 말레키스가 아주리안의 불꽃으로 들어가고 진짜 피니스킹의 의식을 맞춰요. 그리고 윈릭처럼 말레키스한테 붙는 하이엘프 대공들이 생깁니다. 한때 적이었지만 진짜 피니스킹을 따르기로 한 거죠. 반면 티리온한테는 다크엘프한테 원한이 있는 대공들, 알리스 아나르 같은 애들만 남고 그 다음 모라티가 데려온 케인 신도들이 합쳐져요. 케인 신도들 입장에서는 티리온이 케인의 화신이잖아. 아이돌인 거야. 당연히 다크엘프들도 여기 붙어. 다크엘프, 하엘프가 서로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티리온은 자기 원래 영지인 코티크로 본진을 옮깁니다. 요데린 쪽은 말레키스가 이제 거의 들어왔다 보면 돼. 그래서 코티크로 본진을 옮기고 완전 개판이 돼. 이후에는 이제 황자매 썰 얘기했듯이 모라티랑 티리온이랑 같이 이샤의 화신이 된 에버킨 알라리엘레 부인을 만나러 갔다가 그 부인이 다크엘프랑 돌아오니까 너 미친놈아. 케인의 건 뭐야? 왜 그런 거 들고 왔어? 그 옆에 아줌마 누구야? 이러면서 빡 터가지고 드루트가 막아섭니다. 드루트가 티리온을 공격해서 티리온 갑옷도 좀 푸시고 티리온을 던져버리고 알라리엘레가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피니스킹으로 말레키스를 인정하고 아예 결혼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요. 말레키스가 피니스킹이다. 이게 맞는 거지. 근데 그걸 본 티리온이랑 모라티는 포티크로 다시 후퇴를 했는데 티리온이 이제 낙담을 하잖아. 자기 부인, 정식 부인은 아니었지만 딸의 엄마였기도 하고 딸도 죽었지만 낙담을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모라티가 자기가 부인이 되겠다고 합니다. 원래 아에나리온도 에버퀸이랑 사귀어서 아들딸 낳고 돌싱이 돼갖고 그 다음에 모라티를 만난 거잖아. 그지? 모라티 입장에선 다를 게 없습니다. 원래 피니스킹은 돌싱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아이나룬의 화신처럼 돼 있는 이 티리온을 자기 남편으로 삼고 티리온은 스스로 피니스킹이 돼요. 이거 인정할 수가 없다. 피니스킹은 아슈리안의 의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에버퀸의 남편도 아니고 울수안을 지키는 게 피니스킹이다. 정신승리 오죠 진짜. 근데 한 하늘에 태양이 둘 수가 없잖아. 동생 테클리스가 움직입니다. 중립 세력을 말레키스 편으로 설득을 하고 왜냐면은 얘네들이 섣불리 말레키스라던가 티리온 편에 서지 않아요. 임닉 같은 경우는 좀 예외야. 용화 같은 거 받아치니까. 그리고 알리스 아나르 같은 경우도 예외야. 알리스 아나르는 다크엘프 죽이고 싶으니까. 근데 나머지 대공들은 그냥 무시해버려. 얘네들 내전하는 거를. 왜냐면 둘 다 양쪽 편에 하이퍼가 들어있어. 어느 쪽으로 하든 간에 내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테클리스가 막 설득을 해. 안 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 회오리의 중심부. 이 회오리에서 의식을 해갖고 말레키스를 그냥 아예 신급으로 만들자. 이런 의견을 냅니다.
보라티가 생각했던 그런 의견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걸 정지시키는 게 아니고 여기서 힘을 살짝만 빼자는 거야. 마법의 회오리에는 마법의 근원들이 있어요. 그 제가 엔드타임 얘기하면서 무슨 화신, 무슨 사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걔네들이 화신이 된 게 아니고 이때 생겨난 거야. 말레키스를 화신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여기서 있는 로어를 이 로어의 어떤 근원을 빼갖고 말레키스에 주자는 거야. 예를 들면 요 그림자 악파의 울구라는 근원이 있어요. 이 근원을 빼서 울구의 화신으로 말레키스를 만들겠다는 거지. 이게 아이디어야. 처음에는 다 이제 반대하다가 알리알이 동의하면서 결국 진행됩니다. 이 강력한 힘을 이용해서 엘프들 통합해서 카오스에 대항하는 게 더 중요해. 지금 잠깐 한 개 뺀다고 해서 망가질 거 없어.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려주면 되지. 따서 갚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또 한 번 죽음의 섬에서 티리오이랑 말레키스가 맞붙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보면은 회오리 아래에 있는 까만 섬이 있어요. 이 섬이 죽음의 섬이야. 엘프 언어들이 적혀있는 요 오벨리스크 같은 게 웨이스톤이죠. 요거를 모라티가 조종해갖고 잠깐 끌라고 했었던 거예요. 대마법사 칼레도르가 시간 정지가 풀리면서 반격을 했던 거고, 이게 죽음의 섬입니다. 예전에는 엘프들이 카오스 악마들을 막으려고 마법의 회오리를 만든 거고, 그래도 울산과 세상을 지키려는 그런 전투를 한 거지, 악마들이랑. 근데 지금 그 회오리에서 로어를 빼내려고 하는 조종놈이랑, 그 다음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케인의 검을 든 미치광이랑 내전을 하는 거야, 엘프끼리. 상황이 엄청 막장기 된 거야. 여기서 모라티는 자기 아들이랑 남편의 화신 티디온이 싸우는 거 봐요. 여기서 누굴 응원해야 될까요? 모라티는 누구를 응원해야 될까? 아들을 응원할까? 아니면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티리온을 응원할까? 당연히 티리온을 응원해. 왜냐? 모라티는 엄마이기 전에 여자였어. 자기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 말레키스가 아니고 티리온을 응원해. 마법으로 말레키스를 막 악화시켜. 그러면서 말레키스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말레키스가 의식을 하고 아슈리안한테 아슈리아스라고 검을 받는데 그거가 케인의 검한테 부서져요. 그리고 마지막 일격을 말레키스트에 날리는 그 순간에 빠밤 알라리에를 데리러 갔을 때 브루트한테 맞아가지고 조금 부서졌던 그 작은 갑옷 틈새로 정확하게 화살이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몰라티가 엄청 놀래. 그리고 정신 차리기도 전에 화살 한 발 더 날라오더니 말레키스의 등에 딱 꽂혀버려. 이거 누구겠어? 이렇게 정확한 화살 이 난장판에서 쏠 수 있는 사람? 알리스 아나르가 쏜 겁니다. 알리스 아나르가 티리온 편을 왔거든? 근데 한 발은 엘프 종족을 위해서 케인의 검을 뽑은 폭군 티리온한테, 그 다음 한 발은 아나르 가문으로서 철천지 원수인 말레키스한테 한 발씩 쏜 거야. 누구든 알리스 아나르한테 등을 보이면 죽는 겁니다. 설사 같은 편을 할지라도 등을 보이면 화살 맞는 거야. 뇌절 당한 거야. 그리고 그걸 본 모라티가 폭주를 해. 자기 사랑도 그 사랑인 결실인 아들도 둘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감정이 몰려오겠지. 슬픔, 뭐 좌절, 뭐 후회, 증오, 진짜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차올라서 폭주를 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울산이 막 흔들릴 정도입니다. 화살이 날아온 방향을 이제 쑥대밭으로 막 만들어 버리고, 근데도 우리 닌자 선생님은 이미 잘 떠갖고 안 보여버리고 구분을 못 이기 모라티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 안 되겠어 하면서 마법의 회오리를 막 흡수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있는 신의 힘을 흡수해갖고 울산을 망가뜨려 버리겠다. 이렇게 바뀌어버려. 말레키스한테 원래 주려고 했던, 하나만 주려고 했던 그 마법의 근원들이 풀려납니다. 불, 금속, 천상 마법의 로어 이런 게 어딘가로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테클리스가 막으려고 하는데 모라티가 번개를 쏴갖고 테클리스를 정신을 잃게 만들어. 그리고 무슨 생각인지 아예 모라티가 그 페가수스 타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걸 타고 회오리의 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그 마법 소용돌이 때문에 페가수스가 그냥 먼지로 번여가지고 죽어버려요. 근데 모라티는 죽지 않아. 멀쩡하게 살아들어. 오인이 그 헤카르트의 화신이다, 신급이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입니다. 모라티는 이런 마법의 회오리 속에서도 자기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회오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무방비한 마법사들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에서 마법사 칼레도르만 간신히 살아남아요. 그 모라티가 완전히 이제 회오리를 장악한 거지.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직접 그냥 울산을 멸망시키면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회오리 속에서 불합빛 에너지가 나와요. 슬라넬 씨가 강림하기 시작합니다.
무라티의 그 욕망을 매개로 페오리에 묶여있는 그 마법의 근원들을 노리고 온 거야. 그동안 이제 밖이 완전 난장판이 됩니다. 마법의 힘이 풀려나가면서 지진, 화산 폭발, 헤일 막 이런 게 일어나고 있고, 테클리스가 이제 정신 차려서 보니까 플라넷의 거대한 손이 페오리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와, 큰일 났다. 이거 뺏기면 진짜 큰일 나는 거야. 허겁지겁 그 마법의 근원들을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죽을 위기에 빠진 말레키스도 근원 주고, 자기도 지팡이에다가 그 로어 그냥 가져가고, 이런 상황에서 무라티는 그 안쪽에서 이제 뭔가 잘못된 걸 깨닫습니다. 나는 그냥 울산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야. 근데 막상 카오스 4대 시인 중에 하나가 강림을 해갖고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법의 근원은 이미 테클리스가 빼돌렸지. 페어리그는 막 소멸 단계가 되고 있지. 브라티는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 이거 감당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 대마법사 칼레도르가 또 어딜 도망가 이러면서 브라티를 딱 붙잡으니까 PTSD가 또 도지면서 힘이 빠져버리고 꽝 대신 닭이다 하면서 플라넷샤 칼레도를 잡아가는데 무라티도 같이 휩쓸려갖고 카오스 렐림으로 실종돼버려. 그 결과 마법의 회오리가 사라지고 울스안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아요. 완전 엄청난 짓을 해버린 겁니다. 사실 테클리스의 생각대로 로어 하나만 빼갖고 했으면은 회오리가 유지가 되긴 됐을 거예요. 근데 회오리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거기에 카오스 신도 강림하고 하니까 로어를 다 빼버리게 되고 칼레도르도 실종되고 하면서 회오리를 유지할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온 세상에 카오스 에너지가 넘치면서 이제 와이파이가 다 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울산 자체도 가라앉아 버리니까 세상의 멸망을 앞당기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라티는 진짜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뭐 예지를 보고 세상을 구하는 거 설득도 못했지, 자기가 직접 싸우는 것도 한계가 있었지, 오히려 나중에는 본인 손으로 그 세상을 망쳐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나리온에 대한 사랑? 단 한 번도 그 사랑을 돌려받은 적이 없었어. 아이나리온은 끝까지 본처만 사랑했어. 그리고 왕으로 또는 신으로 만들려고 했던 아들 말레키스는 갖은 수단을 써서 계속 전쟁을 하게 만들었는데 결국에 말레키스가 울수단을 정복하는 건 실패했어요. 정작 왕이 됐을 때 본인은 떠나버렸고, 그리고 그 울수단은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환생이라고 믿었던, 아들까지 배신하면서 지원해줬던 티리온이 눈앞에서 죽어버렸어. 가짜 남편이었지만 그 가짜 남편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싶었거든. 그리고 실제로 자기 옆에 있었거든. 근데 그게 자기 눈앞에 죽어버려. 탐내던 그 울수안의 회오리조차도 막상 가지니까 수확이 없어요. 오히려 슬라네시를 불러와서 카오스의 렐름에 실종되는 일까지 벌어져. 7,000년 동안 진짜 악착같이 악녀 소유에 들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 않으면서 마녀, 예언자로서 살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건 제대로 가진 게 없습니다. 손에 넣었던 거는 전부 가짜였어. 공격의 장난이야. 그치? 무라티는 이런 캐릭터야. 이게 무라티의 스토리이고, 햄타에서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원하는 걸 좀 가져볼 수가 있겠죠. 울스안도 정복해보고, 아들렘의 왕도 만들어주고, 티리온도 한번 키워보고, 럭키 목띠, 안 기모띠 이런 걸 만들어보는 거죠. 그 인트로도 업데이트를 했는지 굉장히 이쁘게 나왔습니다. 오늘 솔직히 되게 얘기 많이 했고, 무라티 살탁도 열심히 했어요. 그치? 무라티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생략된 얘기들도 많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진짜 악독한 빌런이 맞아요. 이 다른 캐릭터를 하면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무라티가 연결되어 있는 엘프 쪽 캐릭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라티 얘기를 가끔씩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무라티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게임으로 넘어가시죠.